예,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발굴하러 가보시죠.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황매기가급은 맥점 키워드 어떤 건지 화면 통해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쪽에 무게중심은 계속 실려 있는 상황이고요. 낙폭 과대주의 반경 그리고 성장주의 시세 주도라고 키워드를 꼽아봤는데요.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맨 위에 이제 그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좋다. 이것은 뭐 지수 겸 장세의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종목별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네. 자, 일단 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좋으냐, 그걸 한번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많이들 힘드셨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이제 좀 낙폭과대해서 반격이 임박했다라고 했는데 보기 좋게 틀렸어요. 예상 외로 큰 폭의 조정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200일선 찍고 지금 저점에서 3%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린 만큼 항상 기회가 되는데 어찌됐든 코스피도 한 3% 정도 상승해서 이제는 서서히 이제 200일선 지지하고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무엇보다도 코스닥인데요. 특히 이제 개인 투자분들 코스닥에 많이 좀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내리기는 내렸지만 고점 대비 한 8.8% 내리다가 리바운딩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어요. 저점 대비 5.58%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격이 나오는 상승 각도 기울기를 봐야 되는데 역시 코스닥이 더 세다. 그 중심은 역시 외국인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코스닥은 대부분이 제4차 산업혁명주, 성장주가 포진해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종목별 흐름으로 봐서 이제 낙폭주의 반격이 오래간만에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렇게 이제 참 삼성전자를 보면은 저는 우리 이제 항상 저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가 1조 8천억을 매수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금년도 전체 개인 투자자들이 70조 매수한 데서 절반의 삼성전자를 매수하셨다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다만 이렇게 낙폭은 다음에 삼성전자가 어떤 뭐 반도체 투자가 됐던 뭐 또 지금 뭐 갤럭시 G 플립 그런 것도 3 뭐 그 인기가 됐던 이렇게 낙폭은 다음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많이 내렸을 때 매수하거나 또 기다리면 수익을 주는 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저희도 삼성전자 황매기와 포착해서 한번 관심을 두고 함께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이것도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대부분 이렇게 또 포스코 케미칼도 낙폭 다음에 굉장히 상승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의 특징이 뭐냐면요, 시청자분들, 지수가 올랐다 해서 내 계좌에 항상 그래도 한 20, 30% 마이너스가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수는 오른다 하더라도 거의가 낙폭 관련주, 또 가는 종목만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낙폭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매도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반전하는 대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효성 TNC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많이 내리다 보니까 고점 대비 30% 가까이 내리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반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솔루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낙폭주다. 고점 대비 40% 이상 내리니까 반격이 나왔다. 물론 여기까지 인내하기 힘드시겠지만 이럴 때 잡으신 분들은 상당히 수익 내기가 좋으시겠죠. 또 하나 예를 들면 딥노이드 같은 것도 식료산장 중에서 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반격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한 꼭지는 뭐냐면 역시 제4차 산업혁명주, 성장주의 논리는 변함없습니다.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 출연한 지가 딱 1년 한 8개월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 제가 첫 방송에서도 지금 제4차 산업혁명에 주목해야 된다, 그 스탠스는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98년부터 2000년까지 전개됐던 소위 말해서 정보화 혁명, 그래서 결국 IT 버블이 그 사이클이 마무리됐거든요. 지금은 20년 만에 오는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성장주에서도 보게 되면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는 것들, 2차 전지, 그래도 굳건하게 지키고 있잖아요. 물론 일별 등락이 있지만 추세를 보면 계속 우상향입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 바로 테이펙스 같은 경우, 제가 2시 반 또는 여의도 주식왕 그 황미끼 코너에서 제가 이게 소개시켜드리는 거 벌써 192%, 지금 신고가 랠리를 거듭하고 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고 에코프리비엠, 첨보 뭐 대부분 종목들이 계속 우상향 그 차트를 그려하고 있다.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바이오에서도 보게 되면은 역시
뭐 내용 있는 종목들은 간다. TNL 바이오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우리가 이제 공략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여의도 주식왕에 소개했던 종목인데 이거 374% 올랐거든요. 신고가 내립니다. 이것은 이제 3D 바이오 프린팅에서 국내 1등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겠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니아가 또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진단 키트 플러스 자회사 써내전을 통해서 치료제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바이오에서 이렇게 급등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금 장세에서는 성장주에 좀 우리가 포커스를 집중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드바이저님과 한 1년 정도 방송을 하면서 거의 매 방송마다 그 4차 산업에 대한 그 단어는 한 번씩은 얘기를 하셨던 것 네. 같아요. 사실 근데 4차 산업이란 게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이거를 좀 구체화시키면서 전략을 짜주셨고 지금까지 돌아가면서 성장주, 바이오, 또 어떨 때는 신기술, 로봇, AI 뭐 이쪽으로 각각의 또 들어맞게 종목들을 소개해 주시다 보니까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네. 예,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 앞에서 제가 말한 거에도 좀 힌트가 있긴 했었는데 이걸 다 따라가기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예, 그 흐름들 그러면 이번 주에는 단기적으로 좀 어디를 어떻게 접근해야겠습니까? 네, 이제 제가 위클이잖아요. 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 뭐 매일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 위클이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지수는 상승 탄력 구간에 진입했다고 봐야 돼요. 지금 나스닥하고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잖아요. 근데 주가라는 그렇거든요. 많이 상승하면 할수록 그 다음부터 상승 기후 각도가 둔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아까 코스닥 보셨죠? 많이 고점 내리기도 했지만 벌써 2분의 이상 되돌림을 주면서 저점 대비 5.58% 올랐어요. 그랬는데 이제 지수는 탄력 구간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종목이 없느냐? 2,300개 종목 중에서 계속 순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종목별 로테이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을게요. 바이오 섹터에서 이제 요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위스 코로나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뭐 보면은 어제도 보면은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논리는 어떤 거냐면 자, 그동안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이게 많이 올라서 그 다음에 이제 상승 탄력도 조정 받으니까 그 다음에 위스 코리아는 구시를 붙여가지고 사실 제가 봤을 때 코로나 치료제에서 그렇게 딱히 좋은 건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네. 근데 그 구시를 붙여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은 게 뭐 한국 BNC 같은 거 대장을 치고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런 것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타 낙폭주에서 특히 제약바이오 이렇게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4차 산업혁명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이런 쪽 계속 관심을 두시되 다만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도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좋겠다. 또 거기에는 당연히 신규 상장주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한번 코스닥 그 제약바이오 업종을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뭐 대략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역시 지금 코스닥 코스피가 200일선을 터치하고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120선이에요. 이게 강한 흐름이거든요. 물론 뭐 200에서는 여기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것도 코스닥에서 제약업종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시장에 대해서 해석들 해봤고요. 이어서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종목들 지금 수익률 어느 정도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쿠콘과 SK 아이테크놀로지, 명신산업 그리고 딥노이드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네. 쿠콘입니다. 계단식으로 뭐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수익률 43%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시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쿠콘도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네. 예, 핀테크 뭐 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로 해서 이제 그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제 실적 발표가 났는데 역시 주가는요. 실적과 성장성에 결국 종목적으로 수렴하더라. 예, 2분기 매출액이 155억에 영업이 한 42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가 상승하는 거죠. 황미끼가 이제 차트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황미끼가 포착한 시점이 몇 개 포인트가 됩니다. 거의 횡보하거나 또 눌림에서 상승 다음에 포착이 됐는데 가장 근래에 포착된 게 바로 이 구간이에요. 물론 제가 이때 처음에 말씀드린 게 5월 13일이긴 합니다만은
이 간헐적으로 이렇게 마디마디에 포착이 돼서 신고가 랠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공략했을 때보다는 뭐 42%는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 또는 외국인이 계속 집중하고 있고 또 주봉을 보셔도 이번 주에 상승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다음 주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그 폭은 크지 않을 거예요. 또는 월봉을 보아도 아직 발산이 나오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경우 지난주 최고점이 9만 원이거든요. 장중. 예, 물론 종가주는 신고가지만 그래서 한 9만 원까지 보는 전략 유효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쿠콘에 대해서 한 9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었고요. SK 아이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요즘에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쯤에서 차익 실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다시 한 번의 상승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앵커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AS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뭐 그런 종목들을 아까 말씀드려도 지속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SKI 테크놀로지도 이때 황미끼 포착하고 이 코너에서 소개시켜드려서 좀 짭짤한 76% 정도 이렇게 수익을 냈거든요. 물론 뭐 자이언트 스텝은 145% 됐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또 한 번 매력 구간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 여기서 매력 구간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급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눌림인데 지금은 이제 서서히 뭐 20만 원 초반대에서는 관심에 두는 전략도 괜찮다. 왜 그러냐면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하고 내일만 이제 거래가 되면 또 다음 주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양음양 패턴을 만들면 또 다음 주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한 20만 원 정도에 다시 한번 공략해 보시고 단기적으로 봐도 10% 기대 수익 한 22만 원 정도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SK 아이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어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AS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명신산업입니다. 저희 7월 29일에 한 3만 원 내외에서 소개를 받은 이후에 장중 고점으로 3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최근 들어서 좀 하락폭이 키우다 보니까 이제 현재가 수준으로는 2만 9천 원대입니다.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신산업은 적극 관심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동사는 뭐 다 아시겠지만 그 핫스태핑 공법으로 해서 전기차 경량화 시키는데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테슬라하고 현대 기아에 납품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낙폭이 있었던 것은 펀더멘털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대주주 했던 그 블락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많이 내린 거예요. 이제 블락들을 할 때는 보통 싸게 이제 물량을 주고받거든요. 그 영향이라고 보는데 연기금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하루도 걸리지 않고. 예, 그래서 지금 저점 기회로 봐줍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해 드릴까요? 자, 일단 황미끼와 포착에서 29% 정도 상승이 일어나고 많이 낙폭이 일어나고 하는데 지금 횡보하고 있어요. 지난번 28,000원대에서 어느 정도 바닥은 완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횡보하는 구간에서 여기서 좀 잡아놓으시면 이거 똑같습니다. 아까 SKI 테크놀로지가 거의 비슷한 패턴인데 주봉 보면 이번 주 이렇게 도지로 잡아주면 다음 주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29,000원 초반에서 매수해서 한 32,000원까지 단기적으로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매우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명신산업에 대해서 역시 관심 있게 흐름들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신규 상장주 중에서 딥노이드 역시 수익률 13%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AS 해주시겠어요? 예, 딥노이드는 아까 잠깐 이제 제가 낙폭주가 반개에 나왔다 그런 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딥노이드는 의료계에서 AI, 예, 그렇게 의료계의 AI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영농 이큰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AI를 비롯해서 다 이게 제 4차 산업혁명 섹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봐요. 이때 이제 78,000원대에서 우리가 수익을 가장 많이 취할 수 있는 구간은 뭐냐면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 그러니까 많이 내렸을 때 매수하시려면 물론 주가라는 게 많이 내렸다 하더라도 반드시 오른다는 보장은 없지만 많이 내린 상태에서 매수하게 되면 리스크는 그만큼 저감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팁을 드리자면 78,000원했던 종목이 4만 원대까지 떨어집니다. 거의 반토막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펀더멘털이 변하지 않았어요. 지난번 우리 SKI 테크놀로지도 그때 바로 그런 맥락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이 내렸을 때 매수하면 됐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황미끼와 포착해서 VI가 2번씩이나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AS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이제 조금 누를 가능성이 있어요. 어제 이제 거래가 수반하면서 좀 힘이 붙였거든요. 상한가 못 가고. 그래서 5일선 정도는 지속적인 관심을 두면서 저는 이 종목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롱텀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롱텀으로 딥노이드 한 6만 원 선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긍정적으로 또 투자 의견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기대감 갖도록 하겠습니다. AS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의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바로 플래티어입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새내기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네. 이게 이제 공통적인 게 뭐냐면 제 4차 산업용주 다다 신규 새내기가. 네. 그래서 뭐 엊그제 그 롯데 그런 것들 좀 제외하고. 예. 자, 그래서 플래티어는 그때 기업 내용부터 소개시켜드리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쇼피파이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의 쇼피파이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런 것들을 보면 되고 아까 딥노이드가 예, 의료계 AI였다면 이것은 바로 그런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플랫폼 만드는데 AI 기반으로 그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올해 매출액이 443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한 48억 정도 예상돼서 전년 동기 대비 31%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제 기업들을 볼 때 매년 20 내지 30% 성장률을 가져오는 그 회사들은 굉장히 엑셀런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 회사도 그런 회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공모할 때도요. 한 대략 2,500대에서 굉장히 핫했어요. 그래서 뭐 공모가들이 모르긴 했지만은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뭐냐면 상승 다음에 눌림에서 이게 이제 5일선 아래 쌍배 패턴이라고 저는 이제 명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오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딥노이드 같은 거 그런 것도 하나의 그런 예가 되겠는데 이것도 지금 그런 자리에 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공략 포인트는 시초가에서 33,000원 낮게 잡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몇 종목 소개시켜 드렸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진짜 있습니다. 뭐냐면 방송 나왔다고 무조건 높게 잡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저도 불리하고 이 보시는 시청률도 음선 나오면 또 고생하시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가급적 낮게 잡으시고 목표가는 저는 이거 전고점 한번 틀어야 된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봉을 보아도 잘하면 이거 한 4만 원대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손절은 22,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예. 사실 사람 마음이란 게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좋다고 판단을 이제 내려버리면 사실 빨리 담고 싶거든요. 예, 그런 마음이 있지만 매수가는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좀 낮춰서 들어가자라고 재차 강조를 해주셨고 목표 주가 4만 원에 손절가 22,000원 가격 전략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공개를 해주시죠. 네, HK 이노엔입니다. 네. 이게 또 신규 상장주고 아까 제약업종 부자고 했는데 네. 동사는 한국 콜마 자회사예요. 원래 전시는 CJ 제이제당에서 이제 분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우리 영농이크는 약주 안 드신다니까.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 컨디셔너 헛개수 그 유명한 그런 예.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수액지 있잖아요. 닌겔 네. 거기에서 국내 2위예요. 중에 다음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KK베라에서 그 역류성 식도 질환 치료제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저는 이걸 깜짝 놀랐습니다. 원료 의약품을 13개나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다양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매출 2020년 매출액이 한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한 870억 정도 되거든요. 좋죠? 자, 기술적으로 가볍게 볼게요. 이것도 역시 고점 대비 지금 한 25% 정도 빠져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 강세 잉태인하고 음봉 다음에 이것도 윗방이 열려 있고 소위 말해서 또 이것도 쌍바닥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네요. 오실레이터 6이면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면 시초가에서 59,000원 정도 매수는 무리 없겠고 목표가는 뭐 지난번 매물벽이 한 66,000원 되거든요. 66,000원 손절은 5만 원 하이쇼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 H 이노엔에 대해서 역시 가격 전략 나가는 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재공략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AS 겸 카페, AS 겸 제 공략 포인트인데 바로 카페 24입니다. 네. 예, 지난번에 시세를 못 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뭐 카페 24는 그 쇼핑몰 솔루션 제공업체고 2분기 매출액 한 695억. 또 제가 주목하는 게 네이버하고 한 1,300억 정도
지분 한 15% 정도 이렇게 서로 빠트하는 맞교환하는 건데요. 지금 자리를 보게 되면 상승 다음에 눌림에서 하락권에서 역전된 방치거든요. 여전히 좀 살아있다고 보고 이것도 주봉을 보게 되면 만약에 이번 주에 음선주면 다음 주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면 시초가에서 38,000원 낮을수록 좋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3,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카페24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42,000원에 손절가 33,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주식 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